아,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건담 시드 프리덤 극장판 나오면서 이제 신제품들 공개를 해서 그 제품들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는 신제품 나와도 이런 영상을 잘 안 찍었는데 시드는 좀 특별하니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었어요. 나온 제품들도 막 기대한 범위 안에서 준수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보면 이번에 새로 시드 액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어서 예전에 다 보던 관절인데 건담 시드는 그 포즈를 취할 때 좀 특이한 시드 포즈라고도 하고 포즈로 좀 유명하잖아요. 아이덴티티가 좀 잡혀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프라모델에 아예 이런 컨셉으로 시드 액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. HG에서 가동성 좋은 기체들이 가지고 있던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 인출식 어깨 관절이 보이고, 그리고 목 부분을 위쪽 볼 조인트 아래쪽에도 몸에 삽입되어 있는 축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, 허리 부분도 이걸 좌우로 비틀 수 있는 거죠.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도 축이 더 있는, 전방에서는 수직으로 정면에서 꽂혀 있는 축이 좌우로 비트는 축이 되고,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축은 앞뒤로 숙이는 축이 되는, 이게 프라모델에 따라서는 가슴 안쪽에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HG 육전형 건담 리바이브 같은 것처럼. 그건 특히 이게 잘 빠지니까 기억에 남아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. 근데 이 가슴 안쪽에서 다 가동을 해결하는 키트보다는 이렇게 허리에 이 허리 관절 나누어져 있는 이 속에서 가동되게 되는 편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신기체들이 이렇게 막 나왔어요. 건담 시드 하면 시드 데스티니에서부터 그 1년 전쟁 지온 기체들을 오마주해서 디자인하고 있었잖아요. 자쿠, 구프, 돔 뭐 이런 식으로. 여기에서는 겔구구가 나왔습니다. 겔구구는 근데 그 아스트레이 마즈 자켓을 보면 그게 겔구구처럼 생겼었는데, 그건 뭐 그거고 이쪽은 자프트의 겔구구로 이렇게 새로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머리가 좀 너무 지인같이 생겼습니다. 이건 아마 루나마리아 호크가 타는 모양이죠. 동체 아래쪽에 덕트 부분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이 디자인이 겔구그 그대로죠. 그리고 좀 가늘고 긴 포신 가진 라이플도 겔구그답고, 다리 이 부분 볼륨도. 근데 시드 기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볼륨감은 작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고기동형으로 어레인지된 겔구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시드 액션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 거죠.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포즈 정도 잡히는 것만 보면 이것만 봐도 꽤 괜찮은 것 같잖아요. 근데 이걸 시드 액션 시스템이라고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탑재라고 써 있으니까, 그래서 기대감을 좀 높인 다음에 평범한 HG 중에 가동성 좋은 수준이면 실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름 붙은 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근데 이미 뭐 지금 상태로도 괜찮아요. 허리가 이렇게 약간 숙여지는 것도 좋은 것 같고. 모노아이 부분은 가동을 하는 걸까요?
가동이 되어 있었죠, 좀 전에. 근데 HG는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로 바꾸기도 하니까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, 그리고 실드가 이건 겔구글을 오마주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아프리카 부족 실드 같은 이런 아몬드형 실드가 나와 있는 건데, 이게 작품 내적으로는 좀 방어력이 약해 보이긴 합니다. 이게 시드 데스티니 보면 실드를 펼쳐도 이 중앙 부분을 피격당해서 실드가 꺼져버리는 그런 연출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런 실체로 되어 있는 실드의 아주 일부분만 빔으로 형성시키는 이게 근데 오마주를 해야 하니까 이게 시드 펜하고 신규 펜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1년 전쟁 때부터 있던 그 올드 펜들까지 전부 이번에 어떤 다 모아서 한바탕 해보는 게 시드 아닙니까? 데스티니 때부터 다 그런 오마주 했던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. 건프라 쪽에서 좀 힘을 좀 받으려고. 그러니까 이런 실드가 우정 출연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결국 실드 좋네요. 이거 빔 나기나타도 있고 라이플도 두 종류 있네요. 겔구그 타입이 바주카를 쓰거나 뭐 대형 런처를 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1년 전쟁 기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겔구그로서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. 멋있네요. 다음 라이징 프리덤. 라이징 프리덤. 원래 그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 인피니티 저스티스가 인피니트 저스티스죠? 인피니티 저스티스가 초안에서는 슈퍼 프리덤하고 나이트 저스티스였잖아요. 그 잡지에서도 이미 이름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급거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신기체 이름이 원한대로 슈퍼 프리덤, 나이트 저스티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라이징으로 갔네요. 라이징은 지금까지 모빌 슈트 이런 시드에서 붙이던 거하고는 좀 이색적으로 보여집니다. 약간 빌드킷스러운 감성의 이름이에요. 라이징 프리덤. 지금까지는 좀 실제 무기 같은 이름이었거든요. 왠지 그 신자유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듯한 어떤 그런 전쟁 무기 같은 그런 거. 그래서 뭐 전투기 이름에도 많이 쓰잖아요, 그런 거. 프리덤 파이터라는 것도 실제로 있잖아요. 근데 라이징이란 건 기존 무기 체계에서는 쓰기 좀 부담스러운 이름인 것 같아서 좀 색다르게 보입니다. 가격 정보 같은 걸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오고 있어요. 그건 뭐 제가 그걸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미리 봐놓을게요. 2,400엔에 1월 발매라고 합니다. 어차피 우린 예약에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알아봤자 뭐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일러스트보다 조금 두터워 보이는 다리 같아요. 애니메이션 핀업 일러스트 보니까 좀 더 날카롭더라고요. 이따가 완성품도 보겠지만 이쪽은 좀 HG스럽게 되어 있습니다. 변형도 됩니다. 근데 눕혀놓는 변형이죠. 이걸 변형이라도 하나 넣어주어서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 변형이면 안 넣는 게 낫다고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없는 것보다는 하는 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차피 마지막 시드니까 이것저것 다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
모루사와 각본가가 관여한 마지막 시드니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시드가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좀 다른 맛이 될 거라서 좀 옛날 거 하는 김에 좀 집어 넣어 볼 수 있는 거 다 넣어서 마지막 어떤 대폭발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뭐 그런 모루사와 각본가 보면 그 선생님이 이상하게 안티가 많아요. 근데 좋지 않나? 각본? 건담 각본 중에 이 정도로 재밌는 각본이 있나? 그리고 뭐 납기를 뭐 늦춰서 예전에 뭐 작화하고 좀 뭐 일정 문제 같은 거? 근데 그것도 HD 리마스터 되면서 다 해결된 문제고, 그리고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들여서 만들었고, 그리고 아마 상당히 많이 고쳐졌을 겁니다. 시대가 원래 예정되었던 것보다 한 10년 이상 늦춰져서 발표되고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원래 그 모루사 각본가 선생님이 남겼던 거기에서 많은 부분 바뀌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. 시드는 딱 2000년대 중반 그 조지 부시가 이라크 때려 부수던 그 시절 감성의 정의관이라든지 국제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루어진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좀 재밌는 건데 건담에서 그런 국제관계나 정치 같은 배경을 좀 어느 정도 뒷바탕으로 놓고 시작하는 시리즈가 없으니까. 더불어도 약간 그런 부분을 계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불어는 뭔가 좀 달랐어요. 캐릭터 조형 같은 것도 어떤 캐릭터의 어떤 캐릭터성을 강조해서 전용 대사 같은 것도 하나씩 넣어주고, 그래서 이 캐릭터는 원래 이런 캐릭터로 끝까지 갑니다 하는 느낌으로 놓고, 그리고 국제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편 나누어서 해놓고 어떤 스탠스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끝까지 가는,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나중에 더불어 신제품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 시드를 볼 때 약간 그 시절 감성을 좀 가지고 봐야 재밌습니다. 요즘 수성의 마녀 같은 감성으로 보면 시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과격함을 가지고 있죠. 눈 부분이 좀 특이한 분할이에요.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, 여기 흰색은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그럼 눈 테두리가 분할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, 이 사진으로 보면 엔트리 그레이드처럼 테두리가 그냥 비어있는 그런 날카로운 눈 같습니다. 스티커를 붙여서 재현하는 건 아닌 것 같고, 그렇다고 검은색 왁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, 빔 파츠도 많이 들어있고 2,400엔이나 하니까 꽤 비싼 편이에요. 근데 좀 날개도 있고, 시드 계열은 무장 같은 것도 좀 충실하게 이런 것도 다 접혀있는 기믹이 있는 거니까. 하이맷 풀버스트가 여기에 되네요. 여기 접혀있는 것도 있나 봅니다. 플라즈마 캐논이겠죠. 어쩌면 여기에선 변경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. 여기에선 실드를 안 들고 있네요. 빔 실드가 있고 실체 실드도 있고, 실체 실드는 변형에도 써야 하니까. 근데 지금 이 날개의 흰색 선을 분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HG니까 스티커여도 사실 저는 상관없긴 합니다. 저는요 시드는 좀 관대하게 보고 싶어요. 이게 작품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좀
의미가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래 안 나오고 잊혀질 수도 있었던 걸 살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캐릭터 디자인이나 기체 디자인이나 센스가 그 좀 10년, 20년 전 센스 그대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뭐냐면 후쿠다 감독이 크로스 앙주 만들었을 즈음에 크로스 앙주를 안 만들고 시드 프리덤을 그때 만들었다면 딱 지금처럼 나왔을 것 같은 느낌. 근데 지금 10년이 더 지나서 2020년대가 되었으니까 작화가 3D로 변경이 된 거죠.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센스나 어떤 그런 분위기,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 같은 것들은 딱 이전에 나왔어야 할 그 감성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쁩니다. 좀 옛날 작품 같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기뻐요. 뭔가 나온 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작품도 있었네 하고 옛날 작품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이 있잖아요. 뭐 그런 느낌으로. 근데 지금은 신작으로 나오고 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. 저는 저스티스는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시드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서 저스티스는 한 번도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시드 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. 근데 아무튼 시드 좋아합니다. 인피니트 저스티스는 구입했어요. 그 도색도 일부 해서 완성했는데 유튜브로 공개하기가 귀찮아서 공개를 안 하다가 다른 박스에 눌려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. 다음에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HG 인피니트 저스티스 키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. 근데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 키가 좀 다르더라고요. 키가 좀 작아서 통일감이 좀 없습니다. 라이플이 예전하고 다르게 좀 구경이 커졌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? 사자비의 빔 쇼트 라이플? 그것처럼 뭐 단발 뭐 연사 같은 것도 되고 강하게 한 발씩도 쏠 수 있고 이런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경이 크게 한 발씩 쭉쭉 나가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. 아주 노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번 기체들은 페이스 슬릿이 없어서 시드하고는 시드에서 주인공 측은 그래도 슬릿이 있었잖아요. 탈취당하는 기체들 중에는 없는 게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슬릿이 없어지니까 좀 특이합니다. 원래 슬릿 없는 건담이 있긴 했으니까 세계관적으로 새로운 기체 타입은 아닌데 주인공들이 쓰는 게 이런 타입이 된 건 좀 특이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좀 비밀리에 만든 기체들이 아니고 설계도 막 빼돌리고 막 이상한 설계국에서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정규군에서 만들어서 채용된 걸 주인공들이 수령해서 쓰고 있는 그런 흐름일 거니까 기존 세컨드 스테이지 건담하고 얼굴 스타일이 이어져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가이아 카오스 어비스하고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하면 그것도 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. 근데 변형을 할 때 일부 파츠를 교체해서 변형한다고 되어 있어요. 변형 구조는 라이징 프리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라이징 프리덤도 일부 교체라고 써있거든요. 교체할 게 뭐가 있는 거지? 머리도 달려있고 주먹도 달려있고
주먹 달아놓고 변형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변형이랍시고 그 주먹을 수납하는 기믹 같은 걸 설정한 다음에 프라로 재현 못해서 변형할 땐 주먹을 빼고 이것도 완전 변형입니다 라고 우기는 것보다는 애초에 이건 수납 안 하는 변형이거든요 하고서 이렇게 수납 안 해버리기, 아주 사나이답고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2,400엔이고 1월에 몰아서 한 번에 내는 걸 보면 개봉하고 맞춘 것 같은데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것도 1월이네요. 600엔에 600엔 가격 괜찮네요. 아까 전에 본 저스티스는요, 임모탈 저스티스입니다. 이름이.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갈까요? 완성품 보면서 할까? 지금 바로 보면서 하는 거라서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영상 공백기가 길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어깨 부분에 있는 핀, 이게 일러스트 보니까 밑으로 내려놓기도 하던데 내려놓았을 때가 멋있어요. 이렇게 전개시켜 놓은 건 내려놓은 게 더 멋있습니다. 라이징 프리덤 변형도 이걸 SD로 오고 나니까 이게 변형인지 아닌지 SD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빼는 게 좋지 않았을까? 좀 전에 좀 이상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여기에서도 파츠를 교체해서 변형이라고 써있네. 대체 무엇을 교체한다는 걸까요? 그리고 SD의 등짐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. 연동 기믹이라고 예전부터 있었죠. 부분 도색이 많이 필요한 스티커가 들어있겠구나. 스티커를 붙이면 되긴 될 것 같아요. SD 얼굴 이거 멋있네요. HG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갸름해지니까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, 약간 에어리얼 쪽 감성이죠. 개수형 같은. 파츠 분할을 안 보여주네요. 여기 눈 부분 테두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신경이 쓰였는데. 113일 남았네요. 극장판 공개 마대까지. 근데 우리나라는 동시가 아니니까 거의 전 세계 다 동시가 아니겠죠. 일본만 113일 후겠죠. 영상도 보면 건프라 멋있습니다. 오, 멋있다. 시드 터지는 거 하고, 포즈. 바로 이거지. 건담 중에서 좀 다른 타입이긴 한데 목가동 이렇게 되고요. 이게 건담이지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버리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. 세대 때문인지. 물론 우주세기가 근본인 건 알고 있는데 시원시원하다. 그냥 막 내질러버린 듯한 이 느낌이 좋은 겁니다. 전투도 막 비행하면서 빠르게 막 해버리는 그런 거 좋잖아요. 비행하면서 전투를 하는데 공중에 정지된 상태로 부스터만 뿜으면서 싸우는 작품들이 가끔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.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빔사벨도 휘두르고 해야죠.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적기체 같아요.
블랙 나이트 스쿼드 시바는 기체마다 따로 붙는 이름 같고, 블랙 나이트 스쿼드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어떤 공통된 이름 같습니다. 부대 이름이면서 기체 이름일 수도 있겠고. 로마군 같은 컨셉은 옛날부터 잡고 있었잖아요, 시드가. 그 모빌 진 때부터 그런 컨셉이 있었잖아요. 지온군이 독일군이었다면 자프트군은 로마군이죠. 건담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자프트제 건담들, 사이드 스커트 같은 늘어뜨린 그 스커트의 모양이 이렇게 로마 병사의 어떤 그거는 이전에 시그 같은 데서 이어지는 거지. 건담에 한해서는 좀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망토하고 나이프가 이런 무기를 뭐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습니다. 빔 이펙트가 새빨간색이에요. 사벨이 세자로 있고 좀 특수하네요. 시드에서는 좀 못 보던 타입이긴 한데 컨셉이 그동안 있던 컨셉들의 조합이라서 너무 어색하지는 않게끔 보이기도 하고, 사이드 스커트에 사벨 경납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가슴 부분 이건 고기동형 진 타입 하이매뉴버 2 같은 여기에 동그란 형태의 이런 무장인지 부스터인지 이것도 비슷하고, 스커트 전면도 이거 자프트 스타일이죠.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은 아닌데 새롭다는 느낌도 동시에 들고, 프레임이 금색이네요. 이 기체는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그런 타입의 어떤 기동성을 위해서 프레임을 좀 이렇게 강화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. 무기 이름이 써 있을 텐데 사벨이 아니고 다른 무기 소드라고만 되어 있네. 이게 무기 이름이 따로 있는데.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양산 타입은 아니고 이게 양산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등장인물들 중에 적 쪽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5명 파일럿이 있고 그 캐릭터마다 전용 컬러로 되어 있는 이 기체를 다 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양산기가 아니라 딱 5대만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이쪽은 대함도를 쓰네요. 제법인데 지금까지 시드에서 좀 대표적이었던 무장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들고 있을 것 같네요. 아까 그 1호기는 그건 대장기 같은 그런 거니까 좀 오리지널로 가고, 나머지는 그동안 좀 유명한 네임드 무장 같은 걸로 컨셉을 잡아서 하나씩 들고 있을 것 같은 블랙 나이트 스쿼드 도라. 클릭 미스가 일어났습니다. 다음으로 가격을 안 보고 넘어갔죠? 2,700엔에 2월 발매. 이건 3월이네요. 2,700엔에 3월 발매. 악당들이라서 좀 늦췄나 봅니다. 그리고 2월 달에 RG 포스 임펄스 건담이 재판을 하면서, 원래 포스 임펄스가 시드 주역기들 중에는 잘 안 팔리는 기체잖아요. 메탈 로보톤도 떨이치고. 그래서 포스 임펄스를 팔긴 팔아야 하는데 재생산도 해야 되고, 근데 그대로 계속 내면
악성 재고를 면치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한 반다이 측이 극장판에 내보냅시다 하면서 내보내는 김에 신 아스카를 또 태우면 차별성이 없으니까 아예 캐릭터도 새로 태웁시다 해서 아마 신규 그 여성 파일럿을 여기에 태우는 걸로 쇼부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왜 신규 파일럿인데 신기체가 아니냐? 임펄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주역 상품이기 때문에 얘한테 버프를 주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근데 프리덤이나 스트라이크에 비해 뒷심이 딸리니까 여기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여성 파일럿을 넣어서 약간 버프를 준 거죠. 그래서 다음부터 임펄스가 완성품이나 메탈 빌드로 나오면 시나스카 마킹 버전하고 그 신규 파일럿 마킹 버전하고 따로 낼 수도 있고, 프라모델이면 스티커를 2종류 넣어줄 수도 있고 좋잖아요. 우리로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. 반다이는 최고의 기업입니다. 임펄스에 2번 즐길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 신규 임펄스도 포스펙을 바꾸어 쓰면서, 포스 실루엣을 바꾸어 쓰면서 여러 가지 전개를 하면 그것도 재밌겠죠. 극장판 임펄스는 컬러가 좀 진해졌거든요. 탁한 느낌인데 다른 실루엣을 장착했을 때도 그 소드 같으면 빨강에서 좀 탁한 빨강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건지, 아니면 다른 실루엣은 똑같고 포스만 이런 건지 아직 정해진 게 없겠지만 좀 궁금해집니다. 뭐 이것 자체는 예전에 있던 킷 그대로니까. 2024년 2월 발매, 가격은 계산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. 3,100엔인가요?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6대 나오나봐요.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백팩을 다르게 달고 나오는 기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공개를 하겠죠. 지금 여기 공개된 것만 하면 3월이니까 아직 4월이 비어 있어요. 그래서 3개월씩 자르나? 1, 2, 3, 4, 5, 6으로 자르나? 아, 그러면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. 왜냐면 시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. 그 수성의 마녀도 신제품 또 공개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걔네들로 꽉 채우면 아마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 인피니트 저스티스는 백팩만 교환된 버전이겠지만 4월 이후 같습니다. 근데 걔네들이 백팩을 교환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 지금까지 빛의 날개 전개됐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빛의 날개가 전개되었을 때 어떤 정상적인 날개 형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믹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뭐 예상이지만. 그래서 지금 공개된 그 러프? 유출샷 같은 것만 보면 아직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. 이펙트가 켜진 게 본래 상태일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. 저는. 자, 다음입니다. 완성품도 빠르게 공개되었습니다. 2월달 발매고요. 일반판이고요. 19,000엔, 아니 18,000엔이네요. 18,000엔입니다. 임모탈 저스티스 건담인데요. 이 임모탈이 이름이 좀 뜬금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잘 짓긴 했어요. 라이징 스트라이커는 좀, 라이징이라는 어감이 기존 장명 방식하고 좀 동떨어지긴 했지만 임모탈은 엉뚱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었다고 보이는 게, 그 저스티스 건담이 제네시스를 파괴했잖아요. 임모탈이라는 건
이 임모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글자냐, 그 불사신이라는 뜻인데 임하고 모탈의 합성어거든요. 그래서 임은 부정어고 모탈이 몰탈 해갖고,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놓은 그릇 같은 걸 의미하는 어원에서 시작한, 사람의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도 겹쳐져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흙으로 빚었으니까 몰탈은 곧 피조물이다,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임모탈이라고 하면 피조물이 아닌 거죠. 그래서 피조물에서 벗어났다는 건 무한의 삶을, 생명을 가지게 된 불사신, 그러니까 신성한 의미의 불사신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불사신입니다. 약간 좀비스러운 이런 나쁜, 신성을 부정한 불사 같은 그런 개념인데, 왜 그런 재수없는 이름을 저스티스에 붙이느냐 하면 얘는 제네시스를 파괴했으니까 제네시스를 자폭해서 부셨으니까, 제네시스가 창세를 말하는 거잖아요. 신이 창세하는 그걸 부정해 버렸으니까, 그래서 임모탈이다 라는 거죠. 아주 재밌게 잘 지었어요. 그리고 좀 아스란이 3번 격추당하고도 살아 돌아왔으니까, 시드 주인공들 중에는 독보적인 피 격추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비꼬는 의미까지 더해져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시드는 이거죠. 인트로에서 이렇게 딱 2대 서 있는 거. 이게 HG로 인피니트 저스티스하고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세우면 키가 달라서 그림이 안 좋아집니다. 세이버 같은 좀 짙은 빨강이네요. 날개 부분이 좀 건성으로 달려있는데 관절이 많아서 금속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리 부분이 날렵해지니까 좀 크로스앙주에 나오는 염룡호 같기도 하고, 디자이너는 이쪽은 오카와라 선생님일 텐데 염룡호는 그 아구치 준이치 시겠죠? 그래서 다르긴 한데, 저스티스 발차기를 많이 쓰는 스타일의 전투 방식이죠. 아주 좋습니다. 엄청 멋있다거나 뭐 최고의 디자인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, 시드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그거.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제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. 그런 감성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마음에 혹시라도 안 드시는 분들. 라이징 프리덤을 볼까요? 벌써 40분 되어가네. 이 정도로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. 역시 완성품이 좋아요. 멋있어요. 왜 이건 페이지가 다르게 생겼지? 확대도 안 되고. 같은 사양이겠죠? 18,000엔에 발매일이 여기 있네. 발매일은 1월이네요. 이건 차이를 두고 나오네. 일반판이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 뭐 반다이 남코 코리아가 아주 멋지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손도 못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반다이 남코 코리아 대선생님은 물류센터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떻습니까? 구입하고 싶은데 재고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. 아니면 좀 물류를 전부 이렇게, 아니겠구나.
이 대선생님께서는 그 건담 베이스에 사람이 오는 게 제일 기쁘시니까 건담 베이스에 깔아놓으려고 그러는 건가? 뭐 경영 방침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, 근데 좀 지금보다는 물량이 많아야 한다고는 생각해요. 근데 뭐 완성품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건 너무 비싸서. 메탈 같은 거 쓰지 말고 로봇 아닙니다. 그래도 가격이 거의 차이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다 그 재료값이 아니라 거의 공정값이기 때문에, 메탈 로보톤으로 만든 것도 어차피 비슷한 공정 들어가는데 가격이 10,000 몇천 엔 나올 거면 그냥 금속으로 해버립시다, 뭐 이런 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비싼 건 어쩔 수 없다, 완성품이니까. 이 부분 슬릿이 없으니까 데스티니 느낌도 좀 나고 그러네. 자, 그렇게 해서 신제품, 시드 프리덤에서 나오는 신제품들만 살펴보았습니다.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시드만 봐서 좀 다음에 공개 더 되고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저는 굉장히 이번 시드 극장판에 기대와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들 좀 찾아봤는데 다 욕하고 있더라고요. 욕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, 한번 욕하는 분위기가 잡히면 그 욕하는 사람만 글을 쓰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욕하면서도 사실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좋아하는 마음을 좀 키워보시면 어떨까요?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게 좋은 거지, 싫어하면서 조금 좋을 수도 있는 느낌으로 좋아하는 건 그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고 뭐 억지로 빨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수성의 마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엄청 좋게 봤었는데 마지막에 건담 다 가루내버리는 거 보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시드를 보고 나면 좀 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